첫 번째 가보죠. 하룻밤 사이 범주의 오관왕입니다. 자, 통제불능 인간의 심야 활극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갑자기 사람을 폭! 자, 때리더니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성을 추행하고 튀자 일행들이 추격을 해요. 자, 그러다 또 폭! 쫓아오던 여성 일행을 저렇게 퍽퍽퍽! 밀치기까지. 그러더니 또 도망. 자, 드디어 경찰 출동. 자전거 타고 튀는 저 남성을 추격하는데요. 헤헤헤헤 나 잡아봐라 하면서 계속 요리조리 막 피해가죠. 자, 요리조리 피사이로 막가. 하지만 결국 경찰들에게 저렇게 잡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찰나에 몇 가지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자, 5가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지난 10월 26일 날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길 가다가 행인한테 30대 남성이 서 있는 시민을 폭행을 했고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주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난데없이 강제추행을 일삼습니다. 도망가다가 그 여성의 일행이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다시 밀치는 폭행을 가했고, 결국 최초에 신고한 경찰들이 다가오니까 경찰이 오는 상황에서 뭐 자전거를 역주행하거나 또 신호위반 등 도주하는 모습도 있고요. 결국은 도주하다가 또 다른 여성을 추행을 했습니다. 5번의 범행을 지금 저지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날 오전 5시에 체포가 되는데 5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이 30대 남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밥 먹다가 날벼락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영업 중인 한 식당 천장에서 갑자기 와, 손님들을 와락 덮쳤습니다. 아유, 세상에. 지금 직원이 달려와서 저 패널을 막 치워보지만 피할 새도 없이 휴대폰 보다가 저 손님 머리를 덮쳤어요. 아유, 세상에. 아니,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아니, 저 떨어진 판 크기랑 두께를 보면 저 여성 손님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다치셨습니다. 이 머리를 맞은 여성이 언니가 제보한 사건이고요.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유명한 한식당입니다. 제보자 가족이 10년 넘게 꾸준히 가고 있는 단골 가게라고 해요. 지난 10일 저녁에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천장에 달린 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여동생이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에는 외상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집에 왔는데 아무래도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컸었나 봐요. 동생이 사물이 계속 흐릿하게 두 개로 보이거나 아이고야. 온몸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과 함께 아이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 공황 발작 등을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 본인이 맞았어야 했다, 이렇게 좀 자책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저게 만약에 무슨 정말 시멘트 덩어리였다면 아니, 그리고 당연히 식당에서는 보험 처리든 뭐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식당 측에는 여동생한테 다쳤다는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별도의 또 안전진단에 이런 거 없느냐, 좀 위험하지 않느냐. 왜냐면 옆에 딴 거도 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식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보험 처리했으면 됐잖아. 딴 가게 가세요. 라고 화를 좀 낸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 아니냐. 왜냐하면 저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저기만 떨어질까요? 딴 데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를 내는 거, 보험만 처리하면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특히 여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안전진단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식당.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잠옷바지 2인조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 절도 사건들 전해드립니다만 오늘 이 사건 정말 역대급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가게로 들어오는 잠옷 차림의 남녀 주목. 자, 냅다 가방부터 내려놓고 지퍼를 쫙 열더니 꺼내든 게 망치와 펜치. 자, 그렇습니다. 역시나 키오스크 개봉 시작. 자, 안 열리니까 망치로 탕탕 후루후루. 자, 그런데 그때 자, 밖에서 저 망보던 여성이 오빠 빨리 튀어. 자, 캐리어 들고 황급히 런합니다. 자, 누군가 가게로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남성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왔어요.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남녀 들어옵니다. 바로 또 작업 이어서 오빠 좀 쉬어. 이번엔 내가 할게. 자, 바통 터치. 자, 오빠가 밖에서 망구는 동안 여성은 연장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서로 교대하고 바통 터치하고 하다가 마침내 이게 안 열리나요? 열렸습니다. 야야야 빨리 담아. 빨리. 자, 얼마나 그냥 마음이 급한지 현금을 배낭에다 대충 쑤셔놓고 일부는 그냥 손으로 쥐어들고, 응? 아이고 참 저렇게 그대로 저렇게 손으로 쥐어들고 문 제대로 닫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자, 진짜 저 정성, 저 노력, 저 간절함으로 알바를 해도 니들이 훔쳐간 것보다 더 벌 것 같은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 고척동에서 18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둘 다 지금 잠옷 바지를 입고 왔죠. 뭐 커플 같죠? 뭐 부부인지 연인인지 뭐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도우면서 키오스크를 텁니다. 망치, 벤치, 가위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마음을 먹고 키오스크를 이렇게 거의 부시는 수준이고요. 이중 장치가 되어 있던 키오스크래요. 자물쇠까지도 잠겨져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부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앞이라서 현금도 좀 많았는데 현금 70만 원에 저 수리비 70만 원, 140만 원어치를 지금 손해봤다고 하세요. 이것도 이 사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어떤 손님께서 현금 결제가 안 돼요라고 하셨다고 그때 알아셨다 그러는데 저 정도로 맘먹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그 도둑질을 할 정도면 정말 같이 공부를 하거나 좋은 일, 운동을 해도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 보통 나쁜 짓을 해도 말이죠. 연인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하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잖아요. 면이 안 서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 남녀 2인조인데요. 저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CCTV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지문 같은 거, 아까 보니까 장갑을 안 꼈어요. 지문이라든지 족족 같은 거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지금 수사 중인데요. 아마 CCTV를 본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저 상황을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고 보면 상습 절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그 무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잠깐 먹튀를 하긴 한답니다. 그런데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먹은 그 2인조 남녀가 와가지고 키오스크까지 파손해서 현금을 훔쳐갔기 때문에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 2인조 검거되면은 특수 절대되거든요. 왜? 2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면 기필코 잡힙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처벌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수를 하세요.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수하지 마세요. 니들은 정말 콩밥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좀 정성이 좀 부족한 거죠. 잠옷 입고 와서 절도할 생각을 합니까? 뭐 자다가 커플이 나왔습니까? 뭐 절도할 때 정성을 가져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좀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저기서 영상이 공개되면 얼굴만 공개되면 누가 저 잠옷 입고 와서 절도 행각을 벌리겠습니까? 모자이크 지운 영상 준비돼 있는데 어떻게 틀까요? 아니요. 틀고 싶지만 이걸 틀었을 때 또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 인간들이 또 우리를 겁니다. 또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고 사실 안타까워요.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대범하기도 하고 어쩌면 정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잠옷 입고 돌아서 수십 번 문을 박살내서 가져가 키오스크를 털어가는 모습인데 만약에 얼굴만 공개된다면 누가 저렇게 대범하게 가감하게 범행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자, 여긴 지하철 자전거 거치대 위에 타잔 마냥 올라탄 남성. 얼핏 보면 공중부양 같기도 하고, 자, 신발은 인당수 심청이 마냥 가지런히 벗어놓고 창문에 딱 매미처럼 붙어 앉아서 바깥 풍경을 저렇게 넌지시 보고 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올해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언뜻 봐선 서울 지하철 1호선 같지만 여기는 다른 나라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예, 정말 서울 시청역에서 청량리 가는 그쪽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나라로 보이죠. 야, 저기가 어디냐면 자전거 전용칸이에요. 왜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열차 맨 끝칸에 자전거 전용차 칸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60대로 보이는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가서 신발 벗고
창밖을 열심히 구경하고 있어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그 느낌도 많이 들고요. 저기 누가 봐도 자전거를 놔둬야 되는 곳이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알았던 것 같은데요. 또 남들이 계속 쳐다봤대요. 차마 지적은 못하지만 눈빛 자체가 뭐냐 하면 예. 정신 나가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눈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뭐 잘못했는구나.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창밖을 쳐다보다가 몇 정거장 지나서 열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전거를 두라고 만든 거지 당신 족을 두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이거 영상 봤으면 절대 이런 행동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정말이지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정말 무궁무진한 장면들. 아, 정말 경이롭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해안가 절벽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저 사람들. 자, 옷을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밧줄도 풀고 뭔가 뭘 하려는 걸까 했더니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암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암벽 등반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여기 암벽 등반 말라고 경고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 제발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 좀. 네, 여기는 인천 중구의 무의도에 있는 한악의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제보하신 분 지난 9월에도 지나가다가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경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저렇게 암벽 등반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좀 알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암벽 등반 자체가 여기서 불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벽에 그 돌에다가 구멍을 뚫거나 맞아요. 철제 시설물을 설치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을 훼손할 수 있고 또 개인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서 또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고 안 불법이고를 떠나서 하지 말라는 거는 좀 하지 말고 타인에게도 보는 사람에게도 다 해가 되니까 좀 시민의식을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지금 당구를 칠 때야?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에게 소홀한 남편 때문에 속상한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친정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대퇴골 수술을 받게 됐고 입원하는 2주 동안 제가 간병을 했어요.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만 면회가 가능했는데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이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택배기사인데 그 시간에는 항상 배송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오후 5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지금 친한 동생들이랑 당구 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서운했지만 뭐 잠깐 시간이 났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면회 한번 하지 않고 2주가 지났고 어머니가 아직 회복을 덜 해서 요양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입원하는 날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는 주차 핑계를 대면서 저 혼자만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 갔는데 어머니가 김서방은 안 들어오냐고 서운해했습니다. 저도 속상했지만 애써 참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쯤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이 또 아는 동생들과 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면회는 갈 생각을 안 하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서 따졌는데요. 근데 남편이 예전에 내가 당뇨 때문에 수술 받을 때 너랑 장모님이 안 왔잖아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라서 면회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갈 수 없었던 건데도 너도 안 왔잖아 이러면서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말하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남편 이해되시나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뭐라고? 당뇨 수술 때 너랑 장모님도 안 왔잖아? 너 초딩이야? 너랑은 인간 고작 이 정도야? 처갓집 말뚱해. 큰절까진 바라지도 않아. 우리 엄마 너네 장모라고. 우리 엄마 수술 받고 갤갤거리는데도 너란 놈도 사이랍시고 얘 상이야 우리 김서방 안 오냐? 하고 묻는데
진짜 내 억장이 무너지더라. 야, 너 당장 병원 가, 동그라미. 오늘 혹시 마지막 방송인가요? 좋습니다. 다음 남편이에요. 그래. 당신 말 잘했다. 뭐 초딩 이 옆편 내가 정말. 야, 상희 너 그거 알아? 나 당뇨로 입원했을 때 장모님 엄청 기다렸다 나. 장모님이 먹을 거라 좀 갖다 주시나 기대했었다고. 근데 뭐 면회 때마다 코로나 검사 받는 게 번거로워서 못 왔다고. 그래. 나도 요즘 일하는데 조금 번거로워서 못 간 거. 못 간 거 왜 떨버? 야, 떨부면 베터 X.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장모님이 대통을 스스로 입원했다는데 이 사위분이 무슨 당구 치면다고 못 가고 시간이 애매하다고 못 가고 주차 때문에 안 가고 이건 핑계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가 당뇨 때문에 수술했을 때 너 장모님 안 왔어. 이거 보복도 아니고 말이 안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장모님도 혼내시고 아내도 혼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즉 장모님 입원했으면 가보는 게 사이러스의 도리이기 때문에 도리를 지키세요. 자, 돌발 퀴즈. 김은배 팀장님. 나도 장모님께 도리할 거 다 했다. 50%만 했다. 나머지 50은 왜 못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모든 거를 제가 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님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근데 저는 이 사이처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잠복도 하다가도 우리 장모님 아프시다 그러면 병원으로 가셨군요. 그냥 참복했어요. 역시 나란 일에 충실하셨군요. 그렇죠. 예. 자, 박 교수님. 네. 저는 지금 택배 기사라고 하셨잖아요. 차라리 이제 뭐 택배를 배송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하고 좀 쉬었다, 놀았다, 당구 좀 쳤다. 그래서 못 갔다라고 얘기하면 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배송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좀 쉬기도 해야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도 안 왔잖아, 장모님도 안 왔잖아, 나 코로나 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5대5로 콩 주면 코 받고 콩 그다음 팥 받았으면 팥 주고 딱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너무 얄밉고 치사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럼 남편분 다음에 아플 때 그럼 이번에 안 가셨으니까 또 장모님이랑 아내가 또 안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거는 안 간 거보다 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왔잖아 이런 거 그렇고 당구를 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일을 한다고 했었어야죠.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일이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런 거잖아요. 당구를 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당구를 치더라도 아이고 택배가 오늘 좀 많네. 여보 못 가서 미안해. 이러면 넘어갈 일이에요. 이거 선의의 거짓말.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아유 팔이 너무 아파. 당구 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요. 2번 그랬죠. 마지막으로는 핑계를 이상한 핑계를 대는 거.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소수 의견. 예. 이게 남편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아내가 코로나19가 심해서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면회를 할 수 있는데 안 간 게 사실 좀 충격이어서 이게 어머니는 못 가더라도 아내는 그때 남편이 당뇨 수술을 했는데 검사를 받고서라도 자주 갔어야 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X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도 서운한 거는 그냥 말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대놓고 똑같이 하는 건 너무 똑같이 하는 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2분이 조금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저한테 왜 그러는지. 네. 예.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근데 가족분들도 은근히 아내분이 조금 잘못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아리엘 이사벨라님 복수하는 거예요, 뭐예요라고 하셨고요. 할룽님 남편 속 너무 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로스카이님 코로나 검사 받고 가면 될 텐데 핑계가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